자, 이번에는 현대소설 네 번째 거 봅시다. 두파산이죠, 두파산. 자, 두파산. 염상섭 작가의 두파산이다. 파산이라고 하면은, 파산이 뭐니? 파산. 파산. 너 망한 거지. 재산. 경제적인 몰락. 재산을 다 잃은 거야. 근데 두 개의 파산이다 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파산이다. 역시나 우리가 여기서 소설을 읽는 목적은 1, 2, 3, 4의 문제를 푸는 거니까 4번 보기에서 주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게 좋다. 두 파산은 해방 이후에 여기저기에서 빌린 돈으로 구멍가게를 하게 된 정래 모친과, 그래서 정래 모친이라는 인물이 나올 것 같네. 정래의 모친과 그 다음에 그녀의 구멍가게를 중심으로 얽힌 인물들을 통해서 돈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시하는 등 자본이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 밑줄 쳐보세요. 해방 이후니까 1945년 이후의 이제 얼마 되지 않은 해방 전국의 혼란스러운 사회상이다.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들어왔고 자본이 가장 큰 하나의 가치가 되었다. 작품에는 과거와는 다르게 비윤리적인 돈벌이에 매달리면서 오랜 친구를 경제적으로 이용해서 입속 이익을 차리는 옥입니다. 옥임이에 대한 정보는 본문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과거와는 좀 다른 인물이다. 과거와는 다르게 친구를 이용할 거고, 그리고 이 사이를 또 이용해 가지고 전직 교장이 자신의 이익을 또 챙겨 먹을 거고요. 그래서 전직 교장이 등장한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래 모친의 삶은 애초에 의도했던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형태의 생활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이자를 갚아 나가는 기계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두 파산은 해방 직후에 볼 수 있었던 두 가지 유형의 파산이다. 경제적 파산. 그래서 정래 모친은 이자를 갚지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경제적인 파산이고, 오기미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비윤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어먹고 살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이게 뭐겠어요? 이제 정신적인 파산이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뭐다? 두 개의 파산이다 라고 나올 거야. 전체적인 스토리에서 나오게 될 건데, 정래 모친은 남편이 있고요. 이 남편은 사업을 계속해서 실패하는 인물이야. 이 사업 실패 때문에 정래 모친이 구멍가게라고 하는 작은 가게를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오기미한테 돈을 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저 남편 새끼는 계속해서 또 다른 사업을 시도하고 또 처망하고 그 지랄 나는 거지. 존나 쳐 죽이고 싶지, 그지? 오기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도 남편이 있는데 늙었어. 근데 이 남편이 뭐 하던 인물이냐면 친일 하던 인물이고, 지금은 이제 처누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민법이라고 해가지고 반민족 특별법이라고 나오는데, 반민족행위 처벌법. 일제강점기 일본에 협력한 친일파 행위를 반민족 행위로 규정하고 이거를 처벌하려고 제정한 법률인데, 만약에 반민법이 통과가 되면은 이 남편이 죄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얘는 이제 재산을 몰수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기미가 지금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고리대금업 누구한테 한다? 지 친구한테 한다. 그래서 요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다? 해방 이후의 자본 때문에 혼란스러운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본문 한번 가봅시다. 170조. 원체 예쁘장한 쌍판이기는 하면서도 쌀쌀한 편이지만 눈을 곤두세우고 대드는 품이 어려서부터 30년 동안을 보던 오기미는, 아니 둘이 30년직이야. 전부터 네 영감, 여기서 네 영감, 오기미가 하는 말이야. 정내 모친한테 네 영감이니까 네 남편은 어째도 젊어져 가냐,
거기다 대면은 니는 뭐 엄마 같네? 라고 지금 존나 비꼬았죠. 그죠? 새롱새롱 놀리기도 하고. 60이 넘은 아버지 같은 영감 밑에 쓸쓸히 사는 오기미는, 그러니까 이 남편이 60이 넘었대. 아버지 같은. 부러워하는 눈치였지만 밑도 끝도 없이 길바닥에서 젊은 서방을 들춰내는 걸 보고 정래 엄마는 어이가 없었다. 정래 모친은 지금 아무리 가난하고 이렇게 살아도 체면이라는 거, 그 다음에 예의라는 거,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인물이다. 늙은 영감의 넌더리가 나거든 젊은 서방 하나 또 어떤가? 라고 정래 모친도 비꼬아주고 싶었지만 열을 지어 줄 서서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피식피식 웃고 있단 말이야. 부끄러운 거지. 이거 미쳐나려네 미친년이, 이건 무슨 개소리냐, 쓸데없는 말을 하냐 하고 달래면서 나무라며 끌고 가려 했다. 사람들 없는 데로 가자는 거야. 일단 뒷골목 따라가 쌍년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지? 그래, 내 돈을 곱게 먹겠는가 생각을 해보려면 오기미가 지금 이제 이자도 안 내고 돈을 안 갚으니까 정래 모친한테 네가 내 돈을 공짜로 먹으려고 하냐 이년아. 내가 매달린 식솔이 많고 병들어 누운 늙은 영감의 약값이라도 뜯어쓰려고 이렇게 쩔쩔거리고 다니는, 지금 오김이 존나 불쌍한 척 하고 있지. 비윤리적인 고리대금업 하고 있으면서 지금 지가 불쌍한 척 하고 있는 거야. 인연의 돈을, 인연 지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고, 돈을 먹겠다는 너 같은 의리 없는 년은 욕을 좀 단단히 보여야 정신이 날 거다마는 네 사정 봐가지고 내가 해준 거라고는 싼 별리, 싼 이자에 좋은 자국, 좋은 조건을 지시해서 준 거밖에 없다. 돈 네가 없대 해가지고 좋은 이자에 좋은 조건 내가 찾아줬는데 이 쌍년아 왜 돈 안 갚냐? 라고 지금 친구를 욕보이고 있는 거지. 그것도 마다하니까 남의 돈 생으로 먹자는 도둑년 같은 배짱 아니고 뭐냐. 오고 가는 사람들이 우중우중 서며 구경났다고 바라보는데 원체 히스테리증이 있는 줄 짐작했지만 창피한 줄도 모르고 기가 나서 대든다. 히스테리는 고사하고 이것도 빚쟁이들, 빚쟁이 이제 오기밀 말하는 거겠지. 돈 빌려주는 사람들의 돈 받는 상투수단, 일반적으로 하는 행위인가, 길 많은 사람들이 창피 줘가지고 돈 갚게 하는 건가 싶었다. 그러니까 이제 정래 엄마가 안 갚는다냐, 돈도 중하지만 이게 무슨 이게 쪽팔리는 짓이냐라고 얘기를 하죠. 정래 엄마가 그래도 달래서 뒷골목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다. 나는 돈밖에 모른다. 내일 모레면은 거리에 앉게 된 년이, 자기 자신을 말하지. 체면이 뭐고 우정이 뭐냐. 내 돈만 내놓으면 이러니 저러니 너 같은 장래의 대신이라고 하면 높은 관직의 부인, 비꼬는 거지. 장래 대신 부인께 나 같은 년이야 감히 마리아 붙여보려 들겠다던 돈이나 내놔라. 네가 미래에 뭐 잘 먹고 잘 살든 상관없고 내 돈 내놔라. 망신 당신 돈 내놔. 이러고 있는 거지. 하고 허청 나오는 코웃음을 친다. 구경꾼은 자꾸 깨어드는데 구경꾼도 자꾸 오는데 정래 모치는 생전 처음 당하는 이런 복용이 쪽팔림에 눈앞이 아찔해지고 가슴이 확 메어올랐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서 있다가는 더 무슨 창피한 꼴을 볼까 무서워서 몸을 빼서 옆에 있는 골목길로 줄다름치를 쳐들어갔다. 발소리가 없으니까 오기미는 간 모양이다. 눈물이 핑 돌았다. 정래 모치. 27가지 A파트인데 A파트에서는 오기미의 과거사, 오기미의 삶을 요약적으로 서술해주고 있고 여기서도 나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3인칭이고 정례 모친 오기미 얘기 다 해주고 있으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겠지, 그지? 그래서 서술자가 오기미의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서술을 해줄 거야. 27가지 동경바닥에서 동경까지 유학도 갔다 왔어, 그지? 일제강점기 때 신여성운동 연애라고 해서 신여성이야. 교육을 받았단 말이야. 어쩌네 하고 멋대로 놀다가 지금 영감의 후실로 들어가서 두 번째 마누라지 세 번째 마누라지 하여튼 후실로 들어갔어. 세상의 고생을 할까 아이를 한번 놓아보았을까. 40전에 젊은 한때를 도지사 대감 남편 이겠지, 그지? 도지사 대감의 신뢰 마님으로 떠받들려서 제멋대로 호강도 해본 오김이다. 지금도 어디가 40이 훨씬 넘은 준늙은이로 볼 거냐. 머리를 곱게 지지고 엷은 얼굴 단장 화장도 했고 번질거리는 미국제 핸드백을 착 끼고 나선 맵시가 어느덧 유한마담이지. 유한마담 돈 있는 집의 부인이다. 설마 1할 오픈으로 악의 다툼을 하고 1할임 10%, 1할 오픈 15% 악의 다툼을 하고 예전 동물을 쫓아다니며 울리는 고리대금업자로 누가 짐작이나 할까. 해방이 되자
고리대금이 전당국 대신으로 전당포예요. 전당포. 전당국이라고 하면 전당포인데 전당포는 이제 물건 맡기고 돈 빌려 쓰는 거지. 근데 전당포 대신에 고리대금이 큰 생화가 되었다. 생화라고 하면은 이제 직업이 된 거예요. 직업. 오기미는 반민자의 아내가 되리라. 그래서 지금 반민법 이야기를 하고 있지. 반민법이 통과되면 이제 반민자, 민족의 반역자의 아내가 될 것을 간판으로 내세우고 불합리같이 덤빈다. 그래서 내가 반민자의 아내가 되면 우리 집은 몰락할 거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 돈 내놔라 이년아 하고 덤빈다라는 얘기지. 불합리라고 하면 이로운 일이면 무조건 달려드는 사람을 뜻한다. 이제 중경의 도지사도 지냈고 이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중경의 도지사. 중경 도지사요. 전쟁 말기에는 군수품 회사의 취재역. 군수품 회사. 이런 것들이 다 뭐 한 거다 이제? 예? 친일한 거지 친일. 반민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날이면 중풍을 3년째나 누워는 영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중풍 걸려가지고 누워있대. 어서 돌아가 죽이나 뒤지기 전에는 걸리고 말 것이고 걸리면은 덤에다가 이 중풍 걸린 사람을 덤에다가 징역은 안 시킬지 모르겠지만 지니고 있는 집이나 땅이나 뭐 재산들은 다 몰수당할 거고 비록 자신은 없을 망정 자기는 자기대로 살 길을 차려야 하겠다고 나선 길이 이 길이다. 이 길이 고리대금업이겠지. 상하 식솔 가족들을 혼자 떠맡고 영감의 약값을 제 손으로 벌어야 될 가련한 신세같이 우는 소리를 하지만 그래야지 욕을 덜 먹는다. 그러니까 불쌍한 척 해야지 고리대금업 한다고 욕 좀 덜 처먹을 거라서 지금 코스프레 존나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지. 오기미는 정례 모친이 혼쭐 나서 달아나는 꼴을 그것 보라는 듯이 곁눈으로 흘려보고 입귀를 셀룩해서 비웃고 사람 틈을 헤치고 종로편으로 내려갔다. 의기양양할 것도 없지만 가슴 속이 후련하고 머릿속이고 가슴 속이고 뭉치고 비비 꼬이고 하던 것이 풀어져서 사라지고 회가 제대로 도는 것 같아서 기분이 시원하대. 오기미의 속마음이야. 뭉치고 비비 꼬인 것이 정례 엄마에 대한 악감정은 아니다. 오기미가 오랜 동무에게 악감정이 있을 까닭이 없다. 아무래도 요새 돈이라도 20여만 원이라고 하는 대금 큰 돈을 받아내려면 혼을 내고 제독을 주어야 하겠다. 망신을 주어야 하겠다고 벼르기는 했지만 얼떨결에 나온다는 말이 젊은 서방을 둔 떠세냐 뭐냐고 한 거는 구색 없는 말이고 우스웠다. 지가 생각해도 좀 우스웠다는 거지. 그러나 자기보다 훨씬 늙어 보이고 살림에 찌든 정례 모친에게는 과분한 남편이다 라는 생각을 늘 하던 오기미다. 남의 남편을 보고 부럽다거나 세민하거나 하는 그런 몰상식한 오기미도 아니지만 자식도 없이 군 식구, 내 자식도 아닌 나머지 식구들만 들썩거리는 집에 들어가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늙은 영감의 방을 들여다보면 공연히 짜증이 나고 정례 엄마가 자식들을 공부시키느라고 어려운 살림에 얽매고 고생하고는 있지만 지 자신보다는 팔자가 좋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이제 중략 부분에서는 교장이 등장을 하죠. 전직 교장이. 오늘은 악취를 지어 주시렵니까? 일을 마무리해 주겠냐? 언제 갚으나 갚고 말 것이나 그걸로 의상할 거냐? 언제 갚든지 갚아야 되는 건데 그걸로 친구 간의 의리를 상하지 마세요. 슬쩍 점잖은 수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장 선생님부터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김오기미가 대단히 불쌍해 못 견디겠다. 왜냐하면 옛날에 셰익스피어 원서를 끼고 다니고 인형의 집에서 신이 나고 엘렌 케이의 숭배자고 이런 것들이 이제 동경 유학 시절을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동경 유학 시절에는 얘가 지금 어떤 가치를 쫓았다. 정신적으로 높은 가치, 학문을 쫓았고 그 다음에 신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야? 눈앞에 있는 이익만 바라보고 고리대금업이라고 하는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정신적으로 파산에 이르렀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입만 가지고 속여먹고 아니지 이 부분이 아니지 그지? 미안해. 셰익스피어 원서를 끼고 읽고 인형이 신이 나고 그럼 오기미가 동양자루 같은 돈 전대라고 앞에 차는 주머니지. 전대를 차고 나서면 진짜 전대는 그게 아니겠고 이제 돈 전대라고 하면 돈을 받으려고 하는 주머니겠지. 가방.
세상이 모두 노랑 돔잎으로 보이는지 돈밖에 안 본다. 어린 애 코 묻은 돈푼이나 바라고 이런 구멍가게에 나와 앉아있는 나도 불쌍한 신세지만 구멍가게라고 하면 옛날에 조그마한 슈퍼마켓 혹은 문방구 이런 조그마한 가게들을 말해. 오기미가 가엾다. 왜? 정신적으로 파산한 내 친구가 불쌍해서. 나는 살림이 파산이지만 오기미는 성격이 파산됐다. 정래 엄마는 분하다 할지 딱하다 할지 속에 맺히고 서린 불쾌한 감정을 스스로 풀어버리려는 듯이 웃으면서 하소연을 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나도 듣기에는 좀 괴란적다 부끄러운데 다 어려운 세상에 살자니까 그런 거 전직 교장이 진짜로 그 걱정해줘 하는 말 아니야. 이 사람도 지금. 될 수 있나요? 저 둘 사이에서 이익 보려고. 그래도 제 돈 내놓고 싸든 비싸든 이자라고 명토 이유 있는 돈을 받아먹는 것은 양심 있는 일이다. 고위대금이라고 욕할 거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꼬셔가지고 돈 받아가려고. 입만 가지고 속여서 등 쳐먹고 알로 먹고 꽁으로 먹는 허울 좋은 불한당 아니고서는, 그러니까 지금 사기꾼들 아니고는 밥알이 올곧게 들어가지 못하는 지금 세상이다. 그래서 제대로 밥 벌어먹고 사는 인간들이 없다. 그래서 그만큼 시대가 혼란스러운데 그나마 지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가지고 먹고 사는 거는 걔네들한테 비하면은 그래도 양심 있는 인간이다 라고 지금 오기미를 두둔해 주는 거예요. 교장은 자기 변명인지 오기미 역성인지를 하는 것이다. 교장도 돈 빌려줘가지고 받을 거 있거든. 정내 어머니는 딸이 옆에서 한사코 말리면서 그따위 돈 안 갚아도 좋으니까 정장을 하든지 정장을 하다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걸 말하는 거야. 소송을 제기하든 어쩌든 마음대로 하고 내버려둬라. 돈 갚지 마라 라고 정내 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20만원에 2만원 현금 이자까지 얹어가지고 오김이 갖다 주라고 내놓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20만원에다가 2만원 현금을 엎은 거는 정내 모친이 가게 팔았어요. 가게 팔아가지고 갚으면서 끝이 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현대소설 한번 해봅시다.